자,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이 1939년도에 창작이 됐는데 이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고,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이 조선한테 창씨개명 강요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걸 동시에 하고 있던 상황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 쓰여졌던 작품이고, 이 성탄제라고 하는 작품은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해석해 봤을 때 폭력적인 세계와 나약한 개체라고 할 때 이 폭력적인 세계를 일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나약한 개체라고 하는 걸 조선 민중으로 보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 세계와 나약한 개체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고, 조선 민중을 억압하는 일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대놓고 욕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돌려서 비판한다, 우회적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에 대한 사랑의 정신에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게 살짝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자, 이 성탄제라고 하는 건 12월 25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 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성탄제라고 하는 시기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사랑이 넘치는 시기여야 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 내용을 보면 미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린 사슴이 사냥꾼한테 어미 사슴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가는 장면, 이게 시에 형상화되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시 제목에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랑 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랑 대비가 돼서 시에 나타나 있는 폭력적이고 억압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도드라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서 중간에 이렇게 가서 보면 성경 구절이 인용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배경 지식도 성탄제라는 제목이랑 쓰인 시기 가지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밑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러 가는데,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동생이 죽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동생의 장례를 치르러 가야겠다 해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가 하는 말이 이거야.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는 사람을 묻게 해라. 무슨 얘기냐?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살면서 가야 될 길이 있다. 근데 지금 동생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너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걸 못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 해서 요거는 과거죠. 요건 현재고. 그치?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미 저승이라고 하는 세계로 떠나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의 동생, 너의 동생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세계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 돼, 이 얘기인 건데, 이게 이제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미 사슴이 죽었다? 그랬더니 나이가 어린 새끼 사슴이 어미 시체 근처를 떠나지 못해. 근데 주변에선 계속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새끼 사슴, 살아있는 사슴,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얼른 도망가라, 이런 얘기로 쓰이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내용이니까 배경 지식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여기까지가 일연인데, 여기서 몰입꾼에서 세모 쳐놨지? 이렇게 세모 쳐놓은 애들은 화자가 바라보는 비판의 대상을 얘기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존재로 시대적 배경으로 상징하는 바를 봤을 때는 일제를 상징해요. 자, 이 몰입꾼들 같은 경우는 사슴이나 여타 다른 사냥꾼들을 죽이는 존재죠.
자,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이랬어. 원래 이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숲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숲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두워요. 그래서 이 숲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더 이상 사슴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어두운 숲은 시간적 배경으로 밤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 현실 상황 때문에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오고 있는 조선 민중이 여기 사슴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숲은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일제강점기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부정적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 어두운 숲이라고 하는 게 산 밑에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 숲이라고 하는 애가 일제 억압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일제 억압적 상황이 어떻게 됐다? 기존의 숲보다 훨씬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슴의 삶의 터전이 부정적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뒤덮여 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서 사슴은 쫓기고 있고 몰입꾼이라고 하는 애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다가오고 있죠. 여기서 날카로운 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적 심상을 자극해주고, 날카롭다라고 하는 건 금속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날카로운 소리라고 하는 건 보통 무기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상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슴은 거기서 쫓겨가고 있죠. 그리고 이미 어미사슴 같은 경우는 공격을 당한 상태에서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에서 핏방울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리면서 쫓기고 있어요. 자, 이때 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밤이고 계절적 배경은 언제야? 겨울이지. 보통 겨울이나 밤 같은 경우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으로 상징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겨울밤 삶의 터전에서 몰입꾼이라고 하는 위협적 존재한테 쫓기고 있는 사슴의 모습이 나타나. 그때 눈이라고 하는 애는 흰색이에요. 핏방울이라고 하는 애는 붉은색이죠.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눈은 겨울에 쌓이는 거기 때문에 차가운 감각이에요. 근데 피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따뜻한 핏방울은 시각적으로 색채 대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래서 냉온의 감각은 촉각이죠. 촉각적으로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과 핏방울이라고 하는 걸 왜 대비해주고 대조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눈이라고 하는 애는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소재지. 그치? 겨울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지금의 시간은 차가워. 그리고 이 눈 위에 핏방울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면 이 핏방울 같은 경우 얘들아, 만약에 저게 빨리 식었으면 생명력을 빨리 잃어버리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미 사슴이 핏방울을 흘리고 있어. 눈 위에. 네, 새끼 사슴은 그걸 보고 있고, 시대적으로 차가운 부정적 현실에 어미 사슴의 핏방울이 딱 떨어졌어. 근데 이 핏방울이 여전히 따뜻하대. 그럼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가셔 안 가셔? 안 가시고 있는 애지.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안 가시는데, 이 작품의 끝에 가서 보면 결국 어미 사슴은 죽어가고 새끼 사슴은 어미 사슴을 두고 도망가거든?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지. 그럼 새끼 사슴 입장에서는 이 따뜻함이 유지되고 있는 피를 두고 떠나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이건 폭력적인 상황과 그 폭력적인 상황에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의 생명력을 대조시킴으로써 희생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그 희생당한 존재를 두고 떠나가야 되는 새끼 사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비극적이 된다. 이런 거 강조해 주려고 대비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 이해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그래서 핏방울이 금방 식었어. 눈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상황에 금방 식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살릴 수 없어. 이미 끝났어. 그럼 돌아서면 그만이거든.
근데 핏방울은 여전히 따뜻해. 그 어미사슴은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어. 그럼 새끼사슴은 어미사슴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싶은 생각이 더 들겠죠? 그래서 돌아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소재예요. 저 따뜻한 핏방울은. 오케이? 우리가 죽은 사람을 죽는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맡기기 힘든 요소가 이것 때문에 그래. 막 이제 안 죽었어 아직. 조금 있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이 막 보여.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비정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요거 대조를 통해서 둘 다 강조되고 있어요. 현실은 더 비극적이고 미련은 더 남고. 자, 이때 여기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있죠. 명사로 시행 종결하면 핏방울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되기 때문에 강조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봅시다.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이제 숲에서 넓은 언덕까지 내려왔어. 도망왔어. 그런데 이 넓은 언덕에도 여전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계속되고 거기에 횃불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횃불은 세모고 별표 쳐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밤이라고 하는 애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면 횃불은 그 밤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횃불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안 보이잖아. 보이게 해서 여전히 사냥을 하려고 하는 폭력성의 상징의 시어예요. 끝까지 밤이 됐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끝까지 사슴이나 여타 다른 사냥물들을 잡기 위해서 몰입꾼들이 밝혀놓는 횃불이야. 그래서 얘는 사슴 입장에선 도망칠 곳도 없게 만드는 폭력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시어예요. 부정적인 시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니은다 해서 평서형 종결, 현재형 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자, 이 포수와 사냥개도 마찬가지 몰입꾼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어들이고요. 얘네들 보시면 며칠 동안 산속에서 잠까지 자요. 이 산속이라고 하는 공간은 원래 사슴의 공간인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 하겠다, 사슴을 꼭 사냥하겠다라고 하는 집요함, 폭력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자, 이 나어린 사슴은 사슴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애라서 연약한 생명체를 뜻하는 시어입니다. 조선 민중들 중에서 가장 최약체를 얘기하겠지. 힘없는 조선 민중은요,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를 봐요. 자, 이때 표범이랑 늑대라고 하는 애는 사슴보다 전투력이 강한 애들이지. 그치? 그래서 사냥하기 더 어려운 애들인데 사냥꾼 입장에서 표범과 늑대를 사냥했어. 그럼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일제가 사냥하는 친일파 혹은 아니면 일반 조선민중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애들, 권력자 이런 애들을 얘기해. 근데 이 시에서 얘네들은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야. 왜 그러냐? 얘네도 뭐 당하는 존재야? 사냥당하는 존재라서 그래. 그럼 이 표범과 늑대를 사슴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일제가 표범과 늑대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나마 권력가인 애들도 저렇게 처단을 해. 그러면 나 같은 존재는 표범 늑대보다 훨씬 더 쉽게 사냥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 표범이랑 늑대는 폭력에 희생된 존재로 강한 짐승까지 희생된다는 점에서 몰입꾼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시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시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굳이 따지면 사슴보다는 강한 존재야. 근데 나보다 강한 존재가 사냥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쉽게 사냥당할 수 있겠지 해서 사슴한테 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주고 몰입꾼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걸 부각하는 시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인 애들입니다. 이해됐어? 왜 동그라미인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표범과 늑대 해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고요. 원래는 어떻게 끝이 나야 되냐면 오늘도 몰입꾼이 표범과 늑대를 메고 온다 이렇게 돼야지 문장이.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르리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생략해서 명사로 시행 종결하고 여기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 있으면 원래 문장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도치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강조하고자 하는 애를 뒤로 뺀 거고 더 강조하고자 조사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도치법과 명사로 시행 종결하면서 나이 어른 사슴이 표범과 늑대가 사냥당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을까 이런 걸 강조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이 어미가 아까 그 따뜻한 핏방울 흘린 사슴입니다.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거야. 이거 얘기하죠.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하냐면 어두운 골짜기의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을 피는 약초를 생각해요. 이건 어미가 죽어가잖아. 그래서 어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거야.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하는 건 얘를 더더욱 생각하게 해. 이것만 구해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슴이 더 못 도망가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샘과 약초가 있으면 생명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 어둠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냥꾼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현실에서는 얘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어두운 골짜기의 밤은 암담한 시대의 현실을 상징해주고 있는 시어입니다. 깊은 골 넘어 눈 속에서 눈도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잠들 줄 모르는 샘과 하얀 꽃이 피는 약초. 이건 두 개 같은 존재지. 하얀 꽃이 피는 약초니까 두 개 똑같은 단어야. 얘네만 찾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명 지속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때 어두운 골짜기과 하얀 꽃이라고 하는 게 색채가 대비돼요.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의 밤에 하얀 꽃이 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의 밤, 눈 내리고 있는 밤, 이게 지금 사슴이 처한 현실이잖아. 그 상황에서도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배경은 어두워요. 밤이기 때문에. 근데 이 꽃만 하얗게 피어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색채 대비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두운 골짜기과 색채 대비 이루고 있는 이 하얀 약초라고 하는 애 구하면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생명 살릴 수 있는데 현실에서 어린 새끼 사슴이 이거 구하려고 하다가 죽을 확률이 더 크죠. 그러니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는 얼른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약초라고 하는 것도 명사로 시행 종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미를 두고 이 샘과 약초를 떠올리고 있는 새끼 사슴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들려요. 자, 이 쇠북의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성탄제라는 제목 때문에 교회의 종소리 혹은 앞서 나왔던 날카로운 소리에서 무기들의 소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슬하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종소리면 아슬하는 사전에 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멀리서부터 종소리가 들려왔고 이때 사슴이 종교적으로 성경구절 인용된 내용을 떠올리고 새끼 사슴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머니를 살릴 수는 없겠구나. 난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무기의 소리면요, 이 아슬하니 멀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아슬아슬하다에서 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곳에서 무기의 소리가 들려. 그럼 엄마를 살리고 싶더라도 지금 당장 사냥꾼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이 사슴이 그 장소에서 벗어나야지 살잖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도망가거나. 오케이? 그래서 이 쇠북 소리는 종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 해서 얘는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무기소리 이렇게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무기소리란 해석도 가능하고 아슬아슬한 곳에서 들려오는 무기소리라고 하는 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빨리 도망치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겠죠. 뭐가 됐든. 교회의 종소리든 무기의 소리든 새끼 사슴은 산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너라도 살아야 된다. 지금 현실에서 어미를 구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아슬한이 반복되고 있고요.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청각적 심상입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해라. 성경 구절을 인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산자는 산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새끼 사슴 너는 어미를 구할 생각하지 말고 위험한 이 상황에서 도망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슴이 어미 사슴 죽음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의 길로 도망쳐야 된다. 자,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자, 이 사슴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얘는 어미 사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새끼 사슴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어미 사슴의 길이 돌아간다는 뜻은 죽음의 세계로 가다란 뜻이야. 새끼 사슴의 길이 돌아간다는 뜻은 어미를 놔두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해돼? 그래서 어미 사슴은 새끼 사슴을 두고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어미 사슴 두 뺨에 맑은 이슬이 내리고 하면 얘는 어미 사슴의 눈물을 뜻하는 거지. 은유법. 그래서 이 눈물이 내리고 그 와중에 눈 위에는 여전히 핏방울이 따뜻해. 요거 때문에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살릴 수 있는 생명인데 지금 상황이 몰입꾼이라고는 존재가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이 도망가야 되니까. 그치? 자, 이때 이 사슴이 어린 새끼 사슴이면 어미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죽지 않았어. 죽어가고 있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가 눈투성이고 주위에 몰입꾼이 날 위협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미를 두고 가는 새끼 사슴 두 뺨에 맑은 이슬이 흘러내리면 그것도 눈물이죠. 그럼 그 이제 새끼 사슴의 눈물이 되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눈 위에는 아직도 핏방울이 따뜻하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 준다? 미련. 응? 살릴 수 있는 존재인데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대한 비정함, 일제의 폭력에 대한 비정함을 강조해주고 죽어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살릴 수 있는 존재인데 못 살리는 거니까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줍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생략법 사용해서 여운까지 형성해주고 있어요. 두고 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일행과 일연의 사행이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가 돼요. 여기는 없어. 그치? 그래서 아직도라고 하는 건 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야. 따뜻한 핏방울이 아직도 따뜻하대. 아직도 안 죽었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두고 가면 죽거든. 그치? 그래서 더 아쉬움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반복 변주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학교에서 혹시라도 요 마지막 일연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수미상관으로 수업하시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근데 원래 수미상관이면 이게 맨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수미상관까지는 안 보고 있는데 이건 사람별로 보는 게 조금씩 달라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내용 정리하고 뒤에 시로 넘어갈게요. 어두운 숲, 어두운 골짜기라고 하는 검은색 색채가 등장하고 하얀 꽃, 흰색 색채가 등장해서 색채 대비 나타납니다. 이거 아까 전에 필기했던 부분이죠. 눈과 핏방울은 색채 대비뿐만이 아니라 촉각의 대비도 일어나요. 그래서 냉온의 대비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사냥꾼에게 산짐승들이 사냥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 상황을 요렇게 두 개로 표현하고 있고 얘네를 대조함으로써 부각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죽어가는 어미사슴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요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치죠. 그래서 살릴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형상화해주고 있고 자, 몰입꾼이나 포수, 사냥개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존재, 조선민족을 탄압하는 일제를 상징하는 시어로 해석 가능하고 이거랑 대비되는 존재, 어미사슴과 어린사슴 같은 경우는 일제에 억압받는 조선민중을 상징한다. 아까 전에 표범이라던가 혹은 늑대 같은 경우는 요 중간 어딘가에 있는 애들이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뒤에 새라는 시로 넘어갈게요.